3대 지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그 상승 기조 이어간 건데요. 다우지수 0.15% 소폭 상승했고요. S&P 500도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전일 여러분들께 S&P 500이 30번째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로써 오늘은 31번째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나스닥도 0.03%, 다우나 S&P 500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적긴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지수 대비해서도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는 데에서 저희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시티뱅크도 목표가 상향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요. 무려 S&P 500 전망치를 5,100에서 5,6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상향 조정치를 제시했던 투자은행들 역시 추가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만약에 시장에 정말 랠리가 이렇게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6,000이 아니라 6,500까지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미증시는 이렇게 3대 지수 상승 마감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증시 이번 주에는 큰 별다른 이벤트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장 주의 깊게 예의주시했던 지표는 바로 5월 소매 판매 지표였습니다. 결과는 0.1%가량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 덕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 기대감은 다시 한번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계속 떠들고 이야기하는 종목이 있었죠. 마켓 달링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드디어 애플이 MS를 언제 제칠까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더 먼저 제쳤습니다. 단 하루 만에 애플과 MS를 바로 두 계단을 제치고 올라선 건데요. 엔비디아가 드디어 시총 1위에 등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국제 금값, 은값, 구리, 국제 유가, 미증시까지 모두 상승했던 하루였는데요. 어떻게 시장 마감했는지 저희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머니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 M7 내에서 엔비디아만 상승했습니다. 지금 머니맵을 본다면 다른 6개 종목들이 엔비디아를 정말 부러워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까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엔비디아는 당당히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잘 가는 종목들은 계속 잘 가고 조정받는 모습 보이는 종목들은 계속 조정받는 가는 종목만 가는 모습 보이면서 반도체는 그래도 긍정적이었다라고 저희가 해석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섹터별로 살펴보시면 에너지가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돌입하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테크주도 계속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경기 민감주와 함께 애플 등이 하락하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까지 포착됐네요. 그럼 시장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장의 달링이죠. 엔비디아 이야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달 초에는 애플을 추월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었고요. 간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추월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8년 전까지만 해도요. 엔비디아의 주가의 가치는 현재 오늘 마감했던 주가의 가치의 1%의 미만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로써 엔비디아에 대해서 수요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면 바클레이즈는 간밤에 우려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자체 AI 칩을 개발하려고 하는 빅테크들 등 경쟁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엔비디아의 현재 시점, 막대한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신봉자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이 AI 칩을 도입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도입을 했나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오히려 더 강력함을 입증해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댓글 통해서 소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매 판매치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함께 나왔던 호주의 6월 금리 결정은 동결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 베팅도 확대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국채금리, 달러 가치의 하락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은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달러가 절하되면서
달러로 구입하는 주요 상품들의 가격도 모두 상승했는데요. 금값, 은값, 구리, 국제 유가까지 상승 마감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이로써 간밤 페드워치 통해서 9월 금리 인하 베팅은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제는 거의 70% 가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한편 간밤에 정말 많은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했는데요. 해석을 해보자면 비둘기와 매가 조금 섞여 있는, 하지만 매파적인 것이 조금 더 가까운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쿠글러 연준 인사는 올해 말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 라고 보지만 첫 번째 나온 완화된 지표가 바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연준의 콜린스 총재 역시 여러분들 지금 잘 나왔다고 해서 이 지표가 좋다라고 해서 너무 과잉 반응하지 마세요라고 진압하는 소화기를 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는 점들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하 더 할지도 몰라라는 기대감 속에서 2년물, 10년물 모두 국제금리 하락하는 기조 양상 보이기도 했고요. 국제 유가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80 뛰어넘는 4월 말 이후 최고치를 경신해 주기도 했습니다. M7 기업도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만 상승해서 시총 1위에 당당히 올랐는데요. 애플은 왜 하락했을까요? 계속해서 유럽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애플의 반독점 위반 소식에서 애플의 투심은 악화되고 있고요. 한편 애플은 재밌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BNPL, Buy Now Pay Later. 이 애플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애플의 맥북이라던가 애플의 핸드폰을 구매할 때 애플페이를 이용해서 수수료 없이 6주 동안 4번의 균등 결제로 할 수 있는 나눠서 페이하는, 한마디로 한국으로 치면 수수료가 없는 할부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애플 자체 페이에선 그걸 폐지하고 어펌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통해서 대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험관들 어떠하리? 브로드컴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1.44%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의 투심은 꺾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외신 보도를 통해서는 브로드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는 일절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냥 쉬어가는 하루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브로드컴도 엔비디아도 시총 1위를 탈환했다라면 브로드컴 역시 시총 10위를 탈환했는데요. AI가 다이어트 약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바로 시총 10위였던 일라이들리를 누르고 브로드컴이 벌써 시총 10위까지 다가섰다라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이 굉장히 많죠. 글을 읽을 건 아닙니다. S&P 500 지수 중에서요. 간밤에 무려 36개의 종목이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재밌는 게요. 위에 있는 남색 글자들은요. 대체로 소비재예요. 베스트바이, 치폴레, 힐튼 호텔,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대체로 신고점을 경신했고요. 아래에 있는 빨간색의 대체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은 반도체입니다. 브로드컴, 렐미서치, 마이크론, 오라클, 퀄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화요일에 신고점을 돌파했지만 50%는 소비재, 50%는 반도체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또 깨달아야 할지 정말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아서 가져왔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게스트 만나서 모든 내용들 함께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